오늘 영상 제목은 깡통 전세를 피해 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방안, 이렇게 정했는데, 깡통 전세라. 이 깡통 전세라는 거는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전세금이 매매가의 70% 이상이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추가로 하락을 하면은 세입자의 전세금이 매매가와 안정갭이 없어져서 역전세, 또 임대차 만료 시에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 순조롭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깡통전세가 됐을 경우에는. 또 그 다음 경우에는 임차 중인 아파트에 건저당 대출금과 본인의 전세금 합계 금액이 매매가 하락으로 매매가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면은 경매로 이어지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지면은 전세금을 온전하게 배당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의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요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부동산 시장의 깡통 전세 전망을 보면은 이 전세가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이 상당히 높아진 이후의 전세 계약건들은 매매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전세가율이 7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다 그렇잖아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3고 시대에는 지역에 따라서 민감도가 다르겠지만 대체로 아파트 가격의 하방 압력이 높다. 이게 아마 한 3년, 3, 4년은 이게 좋은 시절은 아직 그렇다고 봐야 돼요. 어렵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임대인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깡통 전세가 늘어날 개연성이 많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 상황이 악화됨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아파트 가격이 좋았을 때 전세를 계약했던 금액이 굉장히 역전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요게. 그래서 이런 역전세가 되고 나중에 깡통전세가 돼서 임차인이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깡통전세를 임차인이 깡통전세를 피해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약 당시의 시세 파악 및 전세가 끝날 점의 시세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임대 주는 사람이 임대인이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뭐 공동 갭 투자한 뭐 투자자라든지 공동 투자자라든지 이렇게 공동 명의 아파트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가급적 피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룸, 투룸 등 다가구 주택에 건저당이 있다면은 건저당 금액과 이미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내역을 임대인이나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제공받아서 만약 건저당 관련해서 임의경매가 실행이 된다면은 배당 계산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 항시 보면은 이게 다가구 주택에는 많은 임차인이 있어요. 원룸 건물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저당이 있고 이분들이 경매가 넘어가면은 맨 처음 나가는 게 경매 비용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하고 뭐 임금하고 그 다음에 당해세, 말소 기준 권리 금액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물건들 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채권들은 안 분배당해서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 뒤에 입주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앞에서 쭉 물건들 빼나가고 채권들이 안 분배당해서 순서대로 빼가고 가면은 자기 배당 몫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된다. 배당 계산을 해봐야 된다.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갭 투자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파트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빌라는 아파트의 KB 시세처럼 시장에서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 뭐 아니면 시세 같은 게 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빌라는 워낙에 들쑥날쑥해서 실제로 이게 평균적인 매매가나 시세가 확인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금 전세를 많이 주는 건지 적게 주는 건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들어가실 때는 시세 파악을 보수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전세금이나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세금을 뭐 이렇게 만기돼서 그냥 받아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때도 그렇고 아닐 때도 그렇고 항시 대항력은 유지를 해야 된다. 임차로 들어가면, 전세로 들어가면 대항력은 전입 신고하고 점유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이게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채권이 물권화 되는 거라서 굉장히 강력한 거죠. 최우선 변제는 이건 수액 임차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이면은 한낱 채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그냥 깨끗한 집에 들어가는 게 좋다. 건저당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앞에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다면은 그분의 금액하고 내 보증금, 전세금하고 보통 매매가하고 계산은 그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꼭 한번, 특히 다가구 주택, 많은 가구가 입주하는 이런 데에서는 건저당 금액과 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기간을 꼭 확인을 하고 자기의 그런 나중에 만약에 사태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있는지 안전한지는 계산을 꼭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요거 제가 이렇게 그냥 참고로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을 꼭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느 정도 안전성이 필터링이 됩니다. 이거는 반환 보증을 받아주기 어렵다라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에서 굉장히 급등했던 지역들의 그런 아파트들은 그 급등한 시점에서 매매가에 연동을 해서 전세가율 70%로 나갔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역전세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 제가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고 동탄 신도시에 아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오르는 와중에 기존 임차인이 나가시고 다른 임차인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의 전세 금액하고 내년에 만기인데 내년에 그 전세의 시세, 매매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매매가에 따른 전세 가액이 변동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세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임대인들이 반환을 해줄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아픈 거예요. 깡통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인들도 매매가 하락에 따른 전세가 하락에 대한 자본의 흐름이 좀 있어야 된다. 현금 흐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 군데서 문제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깡통 전세 얘기가 언론에 자주 나올 겁니다. 언론에 자주 나올 거고, 미국이 지금 또 빅스텝 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고금리가 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특히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옵니다. 타격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서 요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